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명제인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긴 한데 예제가 7개인 거고 개념이 좀 오늘 많아가지고 명제 파트는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집합이랑 명제에서 명제 파트는 사실 국어를 잘하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명제가 약간 그러면 여기 개념만 봐도 알겠지만 식보다는 한글이 좀 더 많은 그런 파트여서 사실 조금 약간 여기는 문과 애들이 조금 잘했었고 차별 발언은 아니고 약간 문과 애들이 좀 좋아했어. 그러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되게 여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었고 이제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잘했던 거겠지? 왜냐면 이거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얘가 명제와 조건 이런 식으로 명제 조건, 진리집합 이건 그나마 집합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이과스러운 게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약간 문과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서 좀 약간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수업은 조금 좀 취향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명제는 뭐 국어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단 명제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일단 명제는 정확하게 수학에서는 일단 수학에서 국어에서의 뜻은 모르겠지만 일단 수학에서는 맞아, 아니야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전부 다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너 IQ 몇이? 너 IQ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명제가 될 수 없어. 왜냐면 나 IQ 120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 맞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명제가 안 되고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맞다 아니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키 150cm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너의 키는 150cm이다 는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니까. 근데 만약에 얘처럼 맞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도 얘처럼 감자는 맛있다 라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는 누구는 유명하다 라거나 아니면 2는 작은 숫자다 라고 했을 때 2가 또 누구한테는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지 우리는 유리수를 배웠기 때문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2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뭐 A라는 애는 이거를 맞아 라고 대답하고 B라는 애는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맞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도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기준이 명확한 상태에서 집합에서 했던 것처럼 기준이 명확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맞아 아니야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장만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감자는 맛있다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감자 요리는 맛있지만 감자를 사실 맛있다고는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가족들은 또 되게 좋아해. 다이어트 할 때도 감자 되게 많이 먹고 그랬어서 우리 오빠랑 우리 엄마는 맞아 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다 아니다 즉 참 거짓이 갈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수학에서는 참 거짓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또는 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가 4의 약수이다 라고 하면은 4의 약수는 1, 2, 4니까 2는 4의 약수가 맞아 라는 걸 약수가 뭔지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전부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맞다고 분명히 판명이 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이면서 동시에 참인 명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0은 자연수이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이 명제 부분을 처음 배운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할 실수는 이거는 명제가 맞아. 그냥 0은 자연수이다 라고 하면 너 0 자연수야? 너 0 자연수야? 라고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0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다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선생님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니까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명제이지만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거짓인 명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을 쓸 때는 명제가 아니다를 쓰는 케이스가 조금 있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명제는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면 근데 그게 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판단하에 참 거짓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는 문장이면 그거를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실수만 안 하면 문제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명제가 아닌 아이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변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중학교 수학에서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국말 패치해주면 x가 2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조건이에요. 변수 x 또는 뭐 y, z 또는 뭐 a, b, c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문장이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x는 자연수이다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얘처럼 부등식이거나 가끔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것도 그러면 어쨌든 변수가 들어가 있고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라고 x의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맞아 아니야 라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을 명제라고 하고요. 근데 변수가 있어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는 상황이 되면 이건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명제랑 조건은 어떻게 보면은 참 관련이 없어 보여. 왜냐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를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OX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얘는 그냥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방정식 풀기, 부등식 풀기 해가지고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X값들을 구해주는 거니까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같이 묶어놓겠죠. 그리고 조건을 할 때 그럼 이거 했으면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조건은 앞에 이런 식으로 줘요. P. 조건 P는 이거고, 뭐 조건 Q는 뭐 X가 뭐 1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주면은 조건 P와 Q를 동시에 만족하는 X.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거예요. 오늘 하겠지? 그 다음에 진리집합. 그럼 진리집합은, 자, 이게 조건 P가 있었어. 그럼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X를 구하려면 나는 인수분해를 하겠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면, x값이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조건에 의해서 조건을 이렇게 줬지만 이거를 다르게 좀 더 편하게 보려면 이 p가 말하고 싶은 건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x는 이 세상에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 집합의 이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리 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될 것이고 얘를 만족하는 거는 마1, 마2밖에 없으니까 얘를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를 거줬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2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밖에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집합 안에.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 당연한 건데 조건은 소문자 P로 썼을 때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 P로 써요. 왜냐면 우리 처음에 집합 배울 때도 집합은 A, B로 많이 표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표기를 해. 그래서 조건은 스몰 p, 뭐 스몰 q, 스몰 r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P, Q, R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건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얘를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지 않아서 문제를 보면 다 읽어야 돼. 조건 스몰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대문자 p구나. 조건 q에 대한 게 진리집합 q구나. 이걸 다 읽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알파벳을 그냥 따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 앞부분 생략하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부정리. 그럼 이거는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어. 설명을 하지 않고 자 부정이 뭐야?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미 부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부정하는 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명제와 조건을 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두 명제 뭐였지? 2가 4의 약수이다. 내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자, 이 문장을 부정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은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반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만들면 2가는 딱히 뭐 반대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4의 반대로 쓸 거 없으니까 그냥 써주면 되는데 약수이다의 반대말은 약수가 아니다. 가끔씩 여기서 만약에 뭐라 하냐면 약수이다의 반대는 배수이다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약수가 아니다. 약수랑 홀수는 반대로 쓸 수 있지만 약수, 배수는 반대로 쓸 수 없다는 거. 2가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원래 명제였던 것이 내가 지금 명제를 부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되게 되는데 그때 물론 기호는 있어요. 그럼 이거의 조건을 만들어보자. 조건 아까 전에 뭐였지? 조건 P는 스몰 P는 x가 x 제곱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요.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아 원래 P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놓을게. 조건 P가 요거야. 그럼 이 조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x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 조건을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얘를 먼저 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부정하면 당연히 뭐 딱히 건드릴 게 없는데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식에는 변화가 없는데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가 원래 난 0인 걸 원했는데 지금은 0이 아닌 걸 원한다 라고 부정어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조건을 부정했을 때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 P를 부정했다 라는 뜻으로 P 앞에 물결을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문제에서 이건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not P라고 읽고 P가 아니다. not P 라고 읽으면 되는데 만약에 not P를 주게 되면은 아 이거 그냥 바로 부정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부정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는 경우가 있겠지. 왜냐면 얘가 부정을 뜻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부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아까 전에 내가 구했을 때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었어. 얘는 x에 대한 조건이 따로 없으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보겠죠. 근데 얘 그 부정을 한 것에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 반대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게 돼요. 즉 다른 말로 P의 여집합이라고 쓰게 돼. 그래서 부정한 조건에 대한 집합은 그 P 그대로 알파벳 대문자를 바꿔주면 되고 이 not을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돼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한데 이렇게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건 P를 부정을 하게 되면 얘가 서로 여집합 관계가 되는 진리집합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건 조금 이따 할 거고 또는이랑 그리고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얘는 개념 체크가 없다라고 바로 필수 예제로 볼게요. 자, 되게 간단한 문제. 명제를 찾은 다음에 참고지만 판별해주면 돼요. 자, 일단 명제인 거를 먼저 찾아보면은 자,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이다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일단은 맞다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참고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이거는 명제 같아요. 하지만 2번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지. 그치? x 변수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조건이어서 x. 3번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명제가 맞아요. 왜냐면 뭐뭐가 뭐뭐야 라고 하면은 아니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4번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의 이다도 뭐뭐 하면 뭐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일단 명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1, 3, 4인데 여기서 이제 참고지를 판단을 해보면 1번 세 내각의 크기 180도이다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혹시 모르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웬만큼 공부를 했고 공부를 했으니까 특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참 이렇게 써주면 되고 2번은 명제가 아니어서 판단이 불가능하고 3번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근데 최소 공배수는 12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려서 거짓 이렇게 써주면 되고 4번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짝수랑 홀수를 곱하면 무조건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참이죠.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던 건 거짓인 명제일 뿐이지 명제는 맞다는 거. 근데 거짓인 명제인데 명제가 아니다라고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거는 딱히 뭐 내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명제와 조건을 직접 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부정을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부정을 일단은 쭉 써야 되겠지? 만약에 얘가 지금 얘는 그냥 문장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얘가 P라고 나와 있었다면 내가 답을 쓸 때에는 not P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쓸게.
자, 이거 하려면 저거 해야 돼요. 책은 여기 와 있어서 상관없어요. 요걸 해야 되는데, 자, 또는과 그리고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또는이랑 그리고는 언제 처음 접하냐면,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에서 처음 접해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하고, 잠깐만. 2 이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하고, 4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인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2 이하 또는 4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2 이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얘가 3가지인데 얘가 이거 또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는인 경우에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을 쓴다, 합의 법칙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우의 수는 5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주사위 2개를 던져야겠네. 이건 한 개고. 근데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둘 다 첫 번째 주사위에서는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짝수, 얘가 소수예요. 그럼 A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까지 총 3가지가 되고 소수가 나오는 건 2, 3, 5로 3가지가 되죠. 근데 내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이게 짝수이면서 소수, 그러니까 짝수이고 소수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는 이고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해서 요 2개를 곱해가지고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풀었어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아. 그때 우리가 또는이 있으면 더하기를 하고 이고 그리고가 있으면 곱하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는이 있으면 더하기랑 관련이 있다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더하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던 건 합집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P 또는 Q라고 하면은 얘는 보통 합집합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라고 하거나 또는 이고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곱하기랑 관련이 있는데 내가 곱하기랑 관련이 있는 건 지난 시간에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가 들어가면 보통 교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건 P를 X는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정하고 Q를 X는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했어. 그럼 이 P랑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내가 완성을 하게 되면 얘만 지울게요. 진리집합을 내가 완성을 하게 되면 얘는 P 대문자로 써주고 원소날법으로 쓸게요. 10보다 작은 소수니까 2, 3, 5, 7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Q는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1, 3, 5, 7, 9가 들어가겠지. 근데 이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준 거야. 자, P 또는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답 쓸 때 P 또는 Q라고 했으니 또는이면 합집합과 관련이 있어서 얘가 원하는 건 P와 Q의 합집합을 원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쓸 때 1, 2, 3, 5, 7,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약간 집합을 할 때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던 거를 한국말로 풀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이번엔 P이고 Q,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해줘 라고 하면은 그럼 걔는 P와 Q의 교집합을 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집합은 3, 5, 7이죠. 그래서 교집합은 3, 5, 7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부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명제 이번에 조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문장을 예를 들어서 엄청 길지만 X는 10보다 작은 소수 또는 10보다 작은 홀수이다. 이렇게 문장을 주면 결국 그게 원하는 건 뭐냐면 조건 P 또는 Q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P 또는 Q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얘를 이거 전체를 다 부정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얘네 3개가 전부 다 부정을 받아요. 즉 P를 부정하게 되면 아까 배웠지. P가 부정이 되면 not P가 돼요. 그리고 또는이 부정이 되면 그리고가 돼요.
요거 두 개는 선생님 더하기랑 곱하기의 개념인데 반대예요? 라고 하면은 반대예요. 왜냐면 합집합은 여기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져가는 걸 의미하고 얘네 겹치는 것만 가져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 둘은 집합에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뭐지? 그래서 얘가 이 소문을 부정을 하게 되면 합집합을 부정하는 거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릭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Q도 부정을 받으면 not Q로 부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P 또는 Q를 부정하면 P도 또는 도 Q도 전부 다 부정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만약에 응용해서 not Q 이고 P 라고 하면 얘를 부정을 했을 때 not Q가 부정이 되면 반대로 Q로 바뀌고 이고가 반대가 되면 또는이 되고 P가 부정이 되면 not P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제와 조건의 완전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여기 뒤에 있는 거에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자, 이제 이거를 진짜 부정을 한번 해보자. 아까 내가 여기 이고가 있어가지고 근데 부정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호로 나타낼 수 없고 내가 직접 문장을 써야겠죠. 자, 지금 얘는 여기에 아니고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얘는 조건이 P랑 Q가 있는 건데 1은 합성수가 아니다가 있었던 거고 이게 조건 P였던 거고 그리고 2고니까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소수가 아니다가 Q였던 거예요. 그럼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not P를 써야 되니까 1은 합성수가 아니다가 부정이 돼서 1은 합성수 이다가 됐겠지. 근데 얘가 2고가 부정이 되면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합성수 2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합성수 또는 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소수가 아니다가 부정이 되는 거니까 소수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이거나인데요? 근데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나하고 또는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이고 뭐뭐이고 뭐뭐 그리고랑 똑같은 것처럼 뭐뭐이거나 뭐뭐는 또는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문장을 나 이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사실 태정고 서술형도 이런 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을 만드시오 이런 거 안 줘서 왜냐면 괜히 그 오해의 여지가 있을 만한 문제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좀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 그런 약간 문장 만들기 이런 거. 약간 영어에서 이제 작문을 하거나 그런 거는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니까 정해져 있는데 수학은 명제는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는 B는 C야. 근데 이거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거 그냥 얘만 부정을 하면 되나요? 오케이. 끝.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왜냐면은 이거는 왜 이게 똑같은 게 세 개가 똑같은 경우는 우리도 고등수학상 했으니까 연립 부등식 했을 때 연립 방정식 부등식 연립 부등식 했을 때 만약 얘하고 의미하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얘를 수직사에다 나타내면 2 이상은 2 이상 이렇게 되고 4 미만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립부등식 할 때 얘가 겹치는 거를 답으로 쓴다. X 라고 해서 답은 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뭐냐면 X는 2 이상이고 4 미만이다. 그치? 그럼 X가 2 이상이고 4 미만이다. 의미하는 건 결국 X가 2 이상이다 라는 조건 P와 X가 4 미만이다 라는 조건 Q가 그릭으로 묶여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릭으로 묶여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등식에서 겹치는 게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얘랑 반대야. 만약에 겹치는 게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가 나와. 제곱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쓸 때 어떻게 쓰냐면 X가 2 이하 또는 X가 4보다 크다. 물론 답을 이거 잘 안 쓰긴 하는데 요것만 쓰긴 하지만 한국말로 쓴다면 또는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 두 개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에 답 X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겹치는 거, 즉 교집합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최대한 축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서 쓰는 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A는 B는 C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쟤는 지금 얘가 줄여서 합쳐서 써놨지만 실제로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건 A는 B가 있고 B는 C가 있고 C는 A가 있었는데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공통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된 거예요. 그럼 쟤가 의미하는 거를 한국말로 다시 풀었으면 얘는 원래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이다 였던 거를 추격을 해서 A는 B는 C다 라고 썼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부정을 해주면 얘가 부정이 되면 A는 B가 아니고 이고가 반대가 되면 또는이 되겠죠. 그치? 그럼 B는 C도 부정하면 B는 C가 아니고 또는 C는 A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거나로 써도 돼요. A는 B가 아니거나 B는 C가 아니거나 C는 A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그 또는으로 했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밑에 혹시 얘처럼 부서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바꿀 수가 있겠지. 이것도 어쨌든 이고로 묶여있는 거겠죠. 방금 내가 2차래 연립부등식 설명했던 것처럼 이건 바로 하고 넘어가지 뭐. 1번은 바꿀 수 있을 거야. 윤서가 충분히. 2번도 사실 잘할 것 같긴 한데 부정을 말하시오. 배수 2가 아니고 배수가 아니고 근데 부등식은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만약에 내가 한국말로 푼다면 얘는 사실 x가 마3 이상 2고 5 미만 2이다 라고 원래 한국말로 쭉 늘렸었다면 저건데 저걸 추억해서 제가 줄여놨어. 그럼 이거를 부정을 해주면 돼요.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이거 부등호 반대 알지? 이거 왼쪽으로 이상이었으니까 반대로 미만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고 x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고 는도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부정. 이거 그냥 이건데 여기서 이게 참 애매해. 원래 아까 내가 뭐라고 쓰냐면 배수 2가라고 쓰는데 배수 2다를 쓰다가 나 지워가지고 6은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써도 되는데 내가 뭐라고 쓰냐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근데 뭔가 자연스러운 거는 도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긴 해.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을 넣으면 되게 애매하겠지. 뭔가 맞춤법상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조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잘 안 주고요. 이거는 명확하잖아. 근데 부등식은 그건 당연히 학교 문제에서는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겠죠.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고를 알고 있으면 돼요. 학생들이 고등수학 4학년 때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만약에 100점만 나오던 학생이 난데 내가 그랬는데 나는 애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네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수학 시험 100점 나왔을 것 같아? 라고 많이 물어. 그러면 이제 애들은 100점은 아니고 그래도 뭐 선생님들 사람이니까 90?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첫 수학 시험 때 60점 받았어요. 중학교 때 100점 받다가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면 솔직히 좀 만만하게 생각했어. 나는 이제 괜히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좋아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고 이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수학 가르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좀 만만하게 봤어. 고등학교 시험도 중학교 때 했던 만큼
하면 되겠지 하고 공부를 중학생 때랑 똑같이 했다가 탓한다고 집 가서 엄청 울었어. 수능 때 울었던 것보다 더 울었던 거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 최고로 슬픈 날이었어. 채점할 때 점점 이렇게 하다가 한 10분까지 있다가 세 번째 페이지 시작하는데 찍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집 가서 엄마 보여줬는데 엄마가 딸 그래서 이제 엄마도 놀라고 나도 놀랐던 와 어떻게 그러나 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렸어요. 첫 시험 조지고 고쳤어. 조지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셀을 풀고 싶어. 나는 셀을 풀고 싶은데 학원에서는 숙제를 RPM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약간 고집이 좀 셌어가지고 싫은데? 난 셀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학생 때는 사실 반대긴 했어. 나는 RPM을 풀고 싶은데 RPM이랑 개념원리로 공부를 자습부는 그걸 했었고 학원에서 준 거는 셀 시리즈를 줬어. 옛날에 셀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 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피타고라스가 그려져 있어. 피타고라스가 그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셀 이렇게 써있고 피타고라스 이렇게 있고 이거 진짜 옛날 책인데 개념원리도 되게 이상했어. 녹색이었어. 근데 이거는 본 적 있을 거야. 뭔가 개념원리 검색하면 가끔 녹색으로 된 개념원리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본 적 있을 텐데 나는 그때 당시에 RPM이 되게 좋았는데 모르겠어. 지금은 셀이 좋은데 강사 입장에서 셀이 좋은데 근데 학원에서 그 셀을 시키니까 괜히 하기 싫어서 숙제 제대로 안 하고 하더라도 셀은 대충 더 풀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 RPM만 좀 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이 시키는 거 안 했다고 망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 우리 고2 애들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그러면 되게 신기하다 그래. 선생님은 뭔가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았어 이러는데 나도 너네랑 똑같은 학생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요. 자, 진리집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내가 P를 부정한 거야 이거는. P를 부정한 거는 내가 진리집합 기호로 이 부정이 여집합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지금 원하는 건 여집합이구나. 뭐에? P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조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진리집합으로 먼저 바꿀 거예요. P하고 Q하고 바꿔주는데 X가 소수인데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소수만 고르면 2, 3, 5를 고르겠죠. 2, 3, 5. 그 다음에 Q는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3, 4, 12 X 마상, X 마상 아 0이다가 되니까 얘가 만족하는 건 3이랑 4를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럼 1번 P의 여집합이니까 결국 전체 집합에서 2, 3,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써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이니까 1, 4, 6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쓸 때 좁다. P 또는 Q는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소문자 P는 대문자 P로 또는은 합집합 Q는 대문자 Q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P와 Q의 합집합이니까 2, 3, 4, 5가 들어가야 되겠네. 2, 3, 4, 5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집합으로 바꿔주면 나 P는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Q는 대문자 Q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이면 얘랑 얘의 교집합이니까 4밖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중요한 건 이거는 뭐 당연히 다 찾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합기호로 바꾸는 거 얘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게 또 자연스럽게 돼야 나중에 또 소설론에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를 이렇게 생겼어. 화살표가 생겼는데 저거 어떻게 읽냐면 P면 Q이다 라고 읽어요. 읽을 때 자, 명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이라고 읽습니다. 저거는. 자, 이제 P에서 화살표가 생겼는데 P에서 Q로 간대. 그럼 뭔가 그냥 딱, 자, 이거 느낌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P가 먼저보다 Q가 나중이겠죠? 화살표 방향상, 그지? 그럼 P가 먼저고 Q가 나중인데 국어로 따지면 얘가 가정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었기 때문에 이 Q라는 아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두 개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X는 2가 P야. Q는 X가 짝수이다. 그럼 이거는
이거를 문장으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P면 Q이다 이니까 X가 2이면 X는 짝수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갖다가 P면 Q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 P라는 아이는 분명히 조건이잖아. 왜냐면 나 방금 배웠으니까. 이것도 조건이야. 근데 조건이 두 개가 화살표로 묶이게 되면 이거 자체는 명제가 돼. 그치? 예를 들어서 X는 2이다. X는 2다는 뭐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저기 이제 짝수다 라고 하겠지 원래는. X가 2다. 근데 얘는 X가 짝수이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 변수 X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조건인데 조건과 조건을 묶어서 문장으로 만들면 X가 2면 X는 짝수야 라고 얘기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모두 다 P는 짝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 두 개가 화살표를 묶여서 P면 Q이다 이 형태를 만들면 이거 전체는 명제가 돼요. P랑 Q는 조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한 개만 있는지 또는 이게 2면 2다로 묶여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건 조건이야. 이건 명제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X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X 있네? 이거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얘가 이거래. P면 Q이다처럼 뭐뭐이면 뭐뭐이다인 이 화살표를 묶이게 되면 얘가 명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아이는 무조건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 Q가 결론이에요. P가 없으면 애초에 Q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의 참 거짓이랑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예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조건 P를 뭐로 하지? 아까 했던 거 같다? P가 아까 전에 내가 10보다 작은 X는 10보다 작은 소수였지. 근데 Q를 바꿀게.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결국은 이 P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얘는 그냥 원소만 쓸게요. 2, 3, 5, 7이겠죠. 근데 우리가 Q를 원소날법으로 쓰면 1, 2, 3 해서 9까지 가겠지. 자연수는 10보다 작아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P면 Q이다로 만들어 볼게. P면 Q이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문장을 읽어볼게요. X가 10보다 작은 소수이면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원소날법 바꾸면 2, 3, 5, 7은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내가 Q이면 P이다를 해볼게. 자, 그거 거꾸로 있는 거야.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면 X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 다른 말로 1, 2, 3, 4, 5, 6, 7, 8, 9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 틀린 말이지. 왜냐면 우리가 2, 3, 5, 7은 소수지만 1, 4, 6, 8, 9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성립이 안 돼요. 얘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얘는 뒤집을 수는 없어. 무조건 뒤집을 수 없는 건 아니고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 얘가 뒤집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그럼 이 상태에서 진리집합을 딱 봤을 때 얘는 원소가 2, 3, 5, 7이었죠. 근데 얘는 원소를 다 쓰게 되면 1, 2, 3, 4, 5, 6, 7, 8, 9야.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 특징이 뭘까? 라고 그냥 내가 대뜸 물어봤어. 그러면은 좀 쳐다보다 보면은 얘가 2, 3, 5, 7을 다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아까랜다. 지난번에 어떻게 썼냐면 얘가 진리집합 P죠. 이게 Q죠. 근데 지금 Q가 P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쓴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조건으로 된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부분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결국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이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성립만 한다면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Q이면 P이다였어. 얘가 만약에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면 얘는 반대로 집합 Q가 집합 P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응용해보자. P가 아니면 Q야. 이거 집합으로 만들어주면 P는 아까 전에 내가 P
식으로 된다고 그랬고 이 Q는 그냥 Q겠죠. 근데 얘가 부분집합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는 없겠지만 얘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럼 발례는 들어본 적은 있을걸? 발례 하면 이제 만약에 다른 학원에 중등고등에서는 발례가 나오는 케이스가 없는데 고등부부터는 발례라는 아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반은 반대에 들어가는 반자고요. 반대하는 반. 그 다음에 얘는 예시할 때 들어가는 예예요. 예인데 예라고 써. 반예. 이상하잖아. 발예라고 쓰는데 자, 발예는 그러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를 발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였잖아. 이 Q였죠? 지우지 말고 문장 높인데 P는 아까 전에 했던 대로 2, 3, 5, 7이라고 쓸게요. 소수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P이면 Q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Q이면 P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거 성립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왜야? 라고 물어보면은 발례를 배우기 전에 왜냐면 1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1, 4, 6, 8, 9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 아이들이 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 발례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발례는 1, 4, 6, 8, 9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정에서 Q에 의해서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이지만 결론에 해당하는 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발례이고 얘를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아까 전에 내가 P면 Q이라면 얘를 집합으로 바꿨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럼 그림상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P가 가지고 있는 걸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조건 P와 조건 Q에 대해서 얘를 P와 Q로 바꾼 다음에 진리집합으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어. 근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P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내가 지금 그린 것처럼 P가 가지고 있는 걸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근데 얘는 왜 성립이 되지 않냐면 P가 가지고 있는데 Q가 가지고 있지 않은 P-Q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P-Q를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P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만약에 Q가 떠나 안녕 하고 가버리면 P 것까지 다 가져가. 그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Q가 안녕 하고 가도 P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P-Q가 존재하지 않는 공집합인 상황이어야만 얘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P-Q가 하나로 존재하면 걔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지도 판별할 거예요. 이건 좀 좋아. 이건 좀 괜찮아. 생각만 좀 하면 되나요? 자, 1번.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 됐어. 그럼 이거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조건 P인 건데,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결국은 X가 1, 2일 때야. 그지? 그럼 여기서 문장을 읽으면, X가 1 또는 2이면 X는 2다. 는 거짓이지. 왜 거짓이냐면, 얘는 다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전부 다 명제이기는 해요. 얘는 거짓인데 왜냐하면 발례가 1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 P는 1, 2를 가지고 있는데 조건 Q는 2만 가지고 있지. 근데 얘가 성립하려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뒤에 있는 결론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1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X가 양수이고 또는 반점은 또는이요. X가 양수 또는 Y가 양수이면 곱했을 때 양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것도 발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X도 X가 양수고 또는 아니다. 이건 또는이라고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건 이거가 맞아. X랑 Y가 달라서 X가 똑같은 X면 또는인데 X랑 Y여서 이거는 그리고다. X도 양수고 Y도 양수면 당연히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발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참이 돼.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면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3번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이것도 발례가 있는지를 보면 되긴 하는데 3의 양의 배수니까 X가 3, 6,
9, 12 이렇게 가요. 근데 x 플러스 1을 만들면 4, 7, 10, 13 이렇게 가야지. 그럼 이때의 발례는 x 플러스 1을 짝수로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인 6과 12, 즉 6의 배수들이 발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돼요. 발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무조건 거짓, 발례가 없으면 무조건 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문제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명제에서 이 문제는 보통 부등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 문제 있죠? 이 유형은 보통 부등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문제를 보면 알 거야. 자, 조건이 P랑 Q가 있어. 근데 P이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아주 예쁜, 더 이상 내가 건드릴 게 없는, 군더더기 없는 부등식인데 얘는 아니에요. 왜? A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A만, X만 남길 거니까 A를 이항을 시키면 X가 A 플 3보다 작아요. 그지? 그 이제 P랑 Q를 내가 부등식 할 때 어떻게 해? 보통 연립부등식을 하면 수직선을 그리죠. 자, 내가 P를 표현해볼게. 1보다 작대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P면 Q에다가 참이 된다는 거는 이게 지금 P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X가 A 플 3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걸 Q가 다 가지고 있으려면 그림 틀이 A 플러스 3이 한 이쯤 있어서 요렇게 P가 가져가는 애를 감싸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A 플러스 3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니까 A 플러스 3이 1보다 커야 돼요. 여기서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건 같을 수 있냐 없냐, 똑같아도 되는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도 상관이 없겠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얘가 1이 됐어. 또 똑같으면 어쨌든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면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얘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1과 똑같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등호를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뿔3을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얘는 조금 다른 거라서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좀 쉬어도 되고 문제를 밑에 있는 걸 풀어봐도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하나가 꼭 나와요. 이거 필수에서 온 거는. 강남세는 다 나왔거든요, 이번에.